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별신의 온라인 11번째 작품으로 영화 스마일 클럽을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별별 시네마 온라인 상영 진행을 맡은 최주용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영화를 연출하신 최은우 감독님께서 나와주셨고요.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일클럽 연출한 최현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채팅에 참여하신 분들 질문이나 감상평이 있으시면은 언제든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뭐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또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댓글에 어, 질문이나 감상평 중에 두 분을 감독님께서 선정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각 한 분께 영화 예매권 한 매씩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화 스마일 클럽을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이런 이야기를 구상시키게 된 배경이 무언가요? 어, 그 스마일클럽을 이제 기획하게 된 배경은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웃음 치료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 영상에서 이제 이렇게 그 막 이렇게 미친 듯이 깔깔 웃는 그런 중년들을 보고 중년애가 그 어떤 모습을 보고 이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웃는 이유, 이분들의 어떤 무슨 사연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드라마를 좀 이렇게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메시님께서 감독님 앞머리가 이상하다고 앞머리를 매만져 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아마 뭐 죄송합니다. 됐나요? 네,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웃음 치료라는 걸 말로만 들어봤지 이렇게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스마일 클럽을 보면서 정말 잘 구현이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뭔지도 모르는데 그게 구현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건 그 웃음 치료 장면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렇게 극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 많은 사전 조사나 혹은 뭐 감독님의 경험이 아니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됐는데, 혹시 그 웃음 치료 장면과 관련해서 사전 조사를 하신 과정이라든가 혹은 이를 장면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주안점에 두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제일 세 가지로 나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 영화가 시작하고는 마치 우리가 그 웃음 치료 그 동영상을 그 시청하는 것처럼 마치 좀 생소하게 이런 어떤 배경이다, 이런 어떤 분위기다 이런 거를 좀 중심으로 어떤 샷을 잡고 어떤 연출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가 중반쯤으로 갔을 때는 마치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듯이 좀 가까이 가서 뭔가 이 속에서 뭔가 분위기를 좀 느꼈으면 좋겠다 했고 세 번째는 어 그 마치 그 신도들이 이 어떤 웃음이라는 어떤 신을 모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기괴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파트로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조사 과정은 최대한 뭐 제가 참여를 해보진 못했지만 다양한 어떤 영상을 좀 보면서 좀 고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몹신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는. 이게 촬영하기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촬영하실 때 어떤 비하인드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어, 일단은 촬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 출연자분들이 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그 해주셔가지고 뭐 어떤 장면을 찍는 데의 문제점이라던가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이제 어떤 대기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이제 급하게 뭔가 뭐
좀 더 필요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스텝이 그 보조 출연자분들보다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많이 애를 먹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아, 이게 단편 중에 현장이다 보니까 보조 출연자보다 스태프가 더 적은. 아, 그렇군요. 이 스마일 클럽에는 웃고 넘길 수만은 없는 다양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회사의 갑을 관계, 뭐 부부 관계, 뭐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 뭐 자식과의 관계 등 굉장히 다양한 단면들이 등장하는데 이거를 웃음 치료라는 하나의 키워드 아래 묶으셨어요. 제가 감독님의 전작도 봤었는데 그 이 영화의 스마일 클럽까지 보면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질문을 던지는 영화를 일단 수편을 만드셨어요. 감독님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우리 사회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시나리오 작업하시면서 녹여내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앞에 했던 질문과 조금 겹치는 질문인데요. 그 시나리오 쓰실 때 이게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낸 과정이랄까요? 이게 웃음 치료로 시작을 해서 이 이야기를 뭐 부부, 자식, 뭐 회사 갑을 관계 등 이렇게 어떤 식으로 확장해 나가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 우선은 이게 사회 단면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면들의 어떤 다양한 어떤 측면을 이렇게 그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부터 어떤 그럴 목적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이제 웃음 치료를 하는 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엄마가 어디에 얽혀 있는지를 이제 좀 제가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문제랑 직면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엄마라는 그 어떤 단어가 어떤 직장 그다음에 뭐 부부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발현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나리오 작업하면서는 되게 자연스럽게 뭔가 그 엄마를 따라가다 보니까 좀 그렇게 생겨난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단면들을 다양하게 비춰야겠다. 이 웃음이라는 코드 아래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하면서 엄마가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게 좀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건 보통 말미에 말씀드리는 질문이긴 한데 감독님께서 추구하시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야기랄까요? 그게 혹시 어떤 걸까요? 너무 광범위한 질문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매번 어떤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 생각을 하고 쓰면서 느끼는 거는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에 되게 흥미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주제나 메시지가 강력한 어떤 그 내용보다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아이러니가 펼쳐지면서 이제 벌어지는 사건 사고가 있는 어떤 이야기에 더 흥미를 많이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작업을 계속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러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많은 부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참 궁금해지는 게 역시나 엔딩 장면. 예, 이게 참 말씀하신 그런 아이러니가 느껴지고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데 이 모든 갈등의 시작점이 아이들의 싸움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지숙과 누구였더라? 희수가 싸우게 되는 건데 근데 나중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웃고 떠드는 모습을 지숙이 바라보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난단 말이죠. 그 이 장면을 통해 감독님은 어떤 걸 말씀해 주시고 싶었을까요? 어, 그 장면을 봤을 때 일단은 웃음이 가져오는 양면성이 가장 좀 이렇게 크게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장면 다음에 붙는 이제 지숙의 모습에서 이제 슬픈 웃음 이거를 좀 극대화해서 보, 그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은
재밌게 즐겁게 풀렸지만 어른이 되면서는 이제 그게 쉽지가 않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이제 웃음은 오히려 어른들이 배우는 이런 어떤 아이러니, 이 사회의 아이러니를 좀 느꼈으면 좋겠다. 우리 네, 그런 그렇게 좀 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 딘민지님께서 웃을 수 없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웃음은 여러 형태로 흩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콩짱님께서 역시나 엔딩 장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숙이는 극 중에서 스마일 클럽에 있을 때 일적으로 웃는 것 빼고는 웃는 장면이 없는데, 그렇네요. 반대로 아이들은 심하게 싸우고 난 뒤에도 결국 다시 어울리면서 순수하게 웃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서로 대비되면서 인상 깊었습니다.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닉0119님께서 지숙이 동현이에게 한 질문이 뭐였을까요? 라고 질문을 올리셨는데 제가 질문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게 버스 정류장 말씀하신 거구나. 네. 아, 맞아. 네. 그게 어떤 질문이었어요? 어, 그냥 예상하시는 대로 그냥 어떤 싸움의 원인, 예, 어떻게 그렇게 싸우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 이런 거를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희수에 대한 질문도 좀 이제 깊게 하진 않았지만 했을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숙이 뒤에 희수가 하는 어떤 그런 되게 좀 어떤 말들에서 폭발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네. 참 그 아이러니의 중심에 서 있는 그 지숙의 역할을 하신 이 김군순 배우님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굉장히 다양한 페이소스를 보여주셨는데 김군순 배우님과는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우선은 이제 다른 작품을 참여하면서 그 선배님께서 주연을 하셨던 다른 영화에서 이제 한번 연이 있어서 그때 이제 알게 됐고, 그 뒤로 제가 스마일 클럽을 시나리오 작업을 하면서 이제 떠오르는 어떤 그 지숙이라는 역할에 좀 떠오르는 그 배우님들을 생각을 하다가 이제 좀 적절할 것 같다. 이 정말 네, 금순 선배님이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연락을 먼저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뜻 이렇게 해주신다고 이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캐스팅도 굉장히 흔쾌하게 오케이를 해주셨고 아까 사석에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는 현장에서도 굉장히 어떤 말을 건넸을 때 굉장히 즉각 반응을 해주셔서 현장에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또 김근수 배우님뿐만이 아니고 희수 역을 해주신 이세랑 배우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오묘한 표정이 정말 소름 끼친다고 해야 될까요? 뭐 스산한 기운까지 주는 그런 표정 연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영화의 어떤 긴장감 마치 스릴러를 보는 듯한 그 긴장감까지 안겨주신 굉장히 뭔가 압도적인 그런 표정 연기를 해주셨어요. 이세랑 배우님은 어떻게 작업하게 되셨나요? 이세랑 선배님은 제가 어떤 다른 영화에서 이렇게 좀 너무 감명 깊게 봤던 기억이 있었죠. 특히 네, 그런 뭐 이제 그래서 비슷해요. 금수 선배님이랑 비슷하게 먼저 연락을 드렸고 그 처음에 이렇게 뵙고 이제 좋다고 하셔가지고 또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이제 희수라는 캐릭터가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섬뜩하게 보여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이 됐고 현장에서까지 어떤 그런 부분에 애를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이제 선배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제안도 해주시고 서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어느 그 적절한 선을 잘 이렇게 뽑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희수 역이 어떻게 연기를 하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수가 있어가지고
네, 감독님과 상의를 해서 나온 톤앤 매너는 그런 표정 연기였던 것이고 그게 저는 굉장히 그 표정 때문에 이 긴장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되게 잘 느껴지고 그게 몰입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 이 영화에서 웃음이란 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 보고 난 뒤에 이게 먹고 살기 위한 도구일까? 뭐 되지도 않을 거 억지로 해보려는 어떤 발악일까? 웃음 치료를 하는 강사 지숙이랑 이런 스마일 클럽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비판하는 건가? 어른들의 뭐 가식 같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엔딩을 보고 나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건 이 영화는 보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감독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이 영화를 설명할 때 이 영화를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뭘까요? 우선은 웃음의 아이러니를 한번 조명해보자. 우리가 이 어떤 사회 안에서 어, 사회 안에서 이제 웃을 수 있는 상황들, 웃지 못할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히려 저는 요즘 사람들 이제 현대 사회 요즘 사람들이 그 억지로 웃어야 하는 상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제가 뭐 이 영화를 통해서 뭐 이렇게 그 웃음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는 뭐 의도는 아니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예, 뭐 그거는 좀 숙명적인 것 같아요. 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어떤 공동체 안에서나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렇게 좀 슬프더라도 웃고, 네, 네, 그래야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께서 메시님께서 그 점을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웃긴 상황에서 웃을 수 없는 슬픈 상황에서 우스운 모순적인 현대 사회와 현대인들. 저도 역시 비슷하게 메시님과 비슷하게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김현우님께서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또 질문을 주셨는데 스마일 클럽 강사인 혹시 김미경 강사님을 모델로 하신 건가요? 김미경 강사님이라고 저도 이름을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사전 조사하실 때 참고하신 분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대본 쓰실 때 결말을 예상하고 완성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결국에 화해하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생각한 그림인지 아니면 나중에 만들어진 건지 그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시나리오의 결말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그 아이러니 어떤 극대화되는 어떤 장면은 초고 때부터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아, 그 지금 하신 말씀은 그렇다면 시나리오 초과가 나오고 마지막까지도 그 엔딩만큼은 계속 그대로 가져갔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엔딩은 바뀌지 않았고 그게 원래는 아이들이 아니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너무 오래돼서 뚜렷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이들은 아니지만 여튼 결말에서 그 아이러니한 상황. 그러니까 이제 지숙은 그 공경에 빠져 있고 누군가는 이제 그 원인은 웃게 되는 어떤 그런 결말은 바뀌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추억의 음악이 나오는데 이게 클론의 월드컵 송이거든요. 2002년 곡인데 왜 이 음악을 선택하셨을까 좀 궁금했어요. 사실 2002 월드컵과 영화 속에 등장하는 스마일 클럽이 묘하게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2002 월드컵은 뭐랄까 전 국민이 약간 들떠 있었던 그 축구가 뭐라고 그 절대 다수의 국민이 이상하게 행복해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게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스마일 클럽하고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연관성으로 이 곡을 선정하신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곡 선정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그 이 웃음 치료 강의를 고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 웃음 치료 영상들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리스트가 있었죠. 곡의 리스트가. 거기서 이제 어떤 음악을 사용했을 때 가장 좀 이렇게 좀 기괴할까. 예, 일단 그 어떤 웃음 치료 강의도 고증이 되면서 이 바깥에 이제 그 혈투가 벌어지고 안에 이제 어떤 웃음이 막 이렇게 그 막 웃고 있는 장면과 대비가 됐을 때 어떤 음악이 가장 임팩트가 있을까 했을 때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클론의 월드컵송을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월드컵 송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전 국민이 이제 막 그 환호를 막 지르고 뭐 이렇게 기뻐하고 이런 어떤 기억 이면에 좀 2002년도에 뭐 안 좋은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예. 어떤 그런 거에 또 좀 접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그 생각은 좀 들긴 했었어요. 네. 네. 답변이 점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월드컵송을 선택했다라고 했는데 되게 많은 곡이 있잖아요. 네. 근데 자세하게 기억은 좀 안 나실까요? 월드컵 송과 어, 처음에는 좀 트렌디한 곡이었던 것 같아요. 예, 좀 이렇게 옛날 노래가 아니라 2000 정확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네, 굳이 기억을 안 하셔도 어. 괜찮습니다. 그 유닉 0119님도 배경음악이 궁금하셨나 봐요. 그 실제로 웃음 치료에서도 사용해서 선정했나 짐작도 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 영상이 옛날 영상이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네, 아직도 뭐 레크레이션이나 뭐 어떤 웃음 치료에서 많이 사용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아 그러네요. 레크리에이션 아직도 그 음악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율동이 일단 좀 쉽게 구성을 할 수 있고 그 곡이, 그리고 약간 율동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어떤 개인적으로 창작하신 그 율동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촬영할 때 그 영상을 한번 다 같이 보고 그 이제 그 안에 계셨던 분들이랑 그거를 따라하는 식으로 그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몇 가지 율동을 섞어서. 네네. 아 그 스태프가 뭐 보조 출연자님도 다 같이. 네네. 그 영상을 아. 보시고 보면서 이제 율동을 한번 두 번 익히고 이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 되게 그게 되게 살아 있어요. 그 표정이나 그런 게. 아 역시나.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제 후에 나오는 그 이제 후임자라고 하죠. 그 강사의 후임자, 그 영로 선배님 이렇게 머리 기시고, 하얀 안경 끼신 분. 예, 그분이 그 동작을 다 익혀 오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정말 레크레이션 강사처럼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보조 출연자분들, 예, 엄청 그 분의 어떤 그 열기, 열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장면이 되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진짜 좀 실제감. 역시나 괜히 나오는 장면은 없습니다. 네,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고요. 지금 또 제가 이거 못 읽겠네요. 이준학님께서 웃음 치료 강사로 합격했는데 지숙이 웃지 못하는 걸 보면서 정작 기쁘고 웃음이 나야 하는 상황에서 웃지 못하는 지숙의 아이러니가 느껴져서 서글펐어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엔딩 크레딧을 보니까 의상 담당이 따로 없더라고요. 아마도 연출팀에서 하신 거겠죠? 미술 감독님. 아 미술 네. 감독님께서. 네네. 아 그렇구나. 아니 이게 왜냐면 영화 흐름에 따라서 지숙의 의상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되게 정열적인 빨간색이었다가 좀 사건이 터지면은 이제 약간 힘 빠진 파란색이었다가
마지막 엔딩 때는 이제 마치 모든 걸 초월한 듯한 하얀색으로 나오고, 반대로 희수는 수수한 파스텔 톤 의상이었는데 나중에 가면 굉장히 새빨간 옷을 입고, 이 그 흐름에 따른 의상 변화가 제가 해석한 게 맞는 거겠죠? 네, 미술 감독님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연출적인 부분과 함께 이제 고려를 해서 이렇게 의상을 좀 이렇게 셀렉을 해주셨고, 어떻게 보면 그 색상이 좀 존재감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어떤 인물의 감정도 이렇게 잘 드러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잘 어떻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네, 영화에 담게 됐던 것 같아요. 또 엔딩에선 지숙이 머리를 묶잖아요. 혹시 그 이유는 뭘까요? 어떤 그 부분은 에필로그. 네, 그 부분은 좀 시간 경과를 나타내려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조금 이렇게 의상이나 뭐 헤어가 조금 많이 달라져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부분에서 제일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머리가 좀 묶여 있으면 좀 자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어떤 의미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준학님께서 또 질문 하나 해주셨어요. 강의실에서 신나게 웃기 위해 웃는 사람들과 지숙과 희숙이 싸우는 장면을 대비해서 보여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마 교차해서 보여주신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두 사람의 싸움의 엔딩이 가래침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쭤보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 영화의 제일 주된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주제가 웃음의 아이러니다 보니까 가장 신나게 또는 또 기괴하게 웃는 장면과 이 웃음의 주축이 되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주축이 된 두 사람이 이제 그걸 머리채를 잡고 싸우게 되는 어떤 장면을 이어붙임으로써 아이러니를 좀 더 폭발을 시키고 싶었었고, 이 드라마 안에서 이 두 번째는 가래침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그럼에도 저항을 어떻게 보면 지숙이 이제 회심의 일격을 날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압이 된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 장면을 보면 그 희수가 호탕하게 웃진 않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썩소라고 하죠. 이게 제압을 한 후에 웃음을 내비치는데, 그럼 이제 지숙이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웃음 치료를 하는 강사가 웃는 얼굴에 침을 뱉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에서 이제 그 장면을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보니 뭐그 거기 안에서는 그런 말도 쓰셨더라고요. 웃는 얼굴에도 침을 뱉을 수 있다라고 쓰셨는데 그것도 좀 재밌는 말이었고. 예. 질문 많이 올라오시네요. 송송님께서 안녕하세요. 영화 보고 궁금해서 검색해 보다가요. 감독님 새로운 작품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파란만장이 맞을까요? 찾아볼 방법도 궁금합니다. 맞나요? 네. 파란 만장은 아니고요. 파랑 만장이. 네, 그 블루를 뜻하는 파랑 만장인데, 네, 그 작품은 네, 현재 배급 중에 있습니다. 네. 완성은 하셨고요. 네, 완성은 네, 올해 초에 네, 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 감독님께서 이 영화 스마일 클럽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을 하나만 선택하신다면 어떤 장면일까요? 아무래도 그 엔딩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엔딩 장면, 그 마지막에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그 웃는 장면도 있지만 그 전에 그 선배님께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짓는 표정, 거기서 조금 저도 현장에서 몇 가지 버전을 찍을 정도로 확신이 없었는데 선배님께서 이제 조금 다양한 어떤 바리에이션을 주셨었죠. 예. 이렇게 보고 정말 좀 슬프게 아니면 진짜 무덤덤하게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버전을 좀 보여주셨었는데, 제가 이제 편집 과정에서 제일 적절한 어떤 표정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이 좀 가장 많은 생각을 이렇게 좀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장면인 것 같아서 네, 제일 좋은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에필로그에
김은순 배우님의 표정을 보면서 저도 좀 많은 감정이 들었거든요. 이게 분명히 화사하게 웃고도 계시는데 제가 약간 불안한 거예요. 중간중간 약간 슬퍼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뭔가 그 아슬아슬한 선탁이라는 그런 표정을 지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았고, 이제 그 장면을 찍을 때 정말 그 선배님 심지어 너무 힘드셔가지고 이렇게 컨디션이 되게 안 좋으실 때 촬영을 한 장면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렇게 제가 디렉션을 되게 모호하게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웃는데 슬픈 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두세 테이크 만에 그걸 딱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네, 좀 그걸 찍을 때도 되게 좀 여러 가지 기분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김문순 배우님, 이세랑 배우님 두 분의 열연으로 정말 좋은 영화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 감독님께서 당연히 감독님께서 연출을 잘하신 것도 이유겠고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감독님 최근 지내시는 근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또 다른 그 단편 영화를 준비 중이고, 네,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코로나잖아요. 네, 열심히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하나가 더 와서 이거까지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엔딩 장면 촬영이 촬영 마지막이었나요? 아마 에필로그 말씀하시는 거겠죠? 제 기억으로는 엔딩 장면이 마지막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뭐 거의 뒤이긴 할지겠지만 네, 네, 네. 네, 벌써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이벤트 시간이 있는데 감독님께서 두 분을 선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혹시 지금 기억은 못 하실 건데 네, 네. 이 중에서 한 분을 고르셔야 되는데 아까 저 앞머리 이상하다고 지적했던. 맞아요. 그거 정말 어떻게 또 메시님, 네, 네. 네, 메시님 선정되셨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분이 계실까요? 아까 조금 되게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네. 이 질문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준학님을 감독님께서 또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준학님 그리고 메시님,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두 분께는 각각 영화 관람가 한 매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신 스마일 클럽은 내일 8월 18일부터 인천 N방송을 통해서 2주 동안 보실 수 있고요. 관객과의 대화가 다시 보고 싶으신 분께선 인천 N방송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천영상위원회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영화 스마일 클럽의 관객과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셔서 좋은 이야기 해주신 최은우 감독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2주 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